65세 인구의 비율이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 때 우리는 고령화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62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 수치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국립연구소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40년에는 이 비율이 34.8%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빈자리를 고령자들이 점점 더 많이 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2004년 이후 20년 동안 줄곧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914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13.5%에 달해서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 취업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고령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에 한정한다면 2명 가운데 1명이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성은 노동시장의 일손 부족 등으로 고령자들의 자리가 늘어났다면서 이런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취업 현주소는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일본의 고령자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취업 포털이 6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70세 이상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고령자들이 근로의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다른 나라였다면 은퇴를 했을 65세에서 74세 남성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의 지난해 노동 참여율은 51.8%였죠.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독일 등 G7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건 역시나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빈곤층으로 조사됐는데요. OECD 평균인 14.2%를 크게 넘어섰죠. 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후생연금에 월 평균 지급액은 약 14만 5천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2만 원인데요.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 평균 생활비보다 적었습니다. 지난 2004년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즉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기존 13.5%에서 18.3%로 단계적으로 높아졌고요. 기대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서 삭감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연금 지급액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때문에 축소 추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약 300만 명이 감소한 반면 수급자 수는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입되는 돈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다 보니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자고 연금을 마냥 늘릴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년의 나이를 넘기고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령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0% 이상이 취업의 이유를 생계 유지로 들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일본의 고령화가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했고요. 평균 수명은 연장되면서 1970년대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부터 고령화가 두드러졌고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명 가운데 1명 이상 비율을 기록해서 최고령 국가가 됐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제도 등을 압박해서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죠. 다시 말해 이런 상황은 복지 비용 증가와 함께 1인당 소비 수준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요.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1970년대 55세였던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였고 1986년에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제정했는데요. 기업들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63세까지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이란
정년 이후 근로자들을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죠. 다만 당시만 해도 해당 법이 강제가 아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화 수준이었죠. 이후 1990년대 들어서 계속 고용의 연령을 65세로 연장했고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60세 미만 정년이 법적으로 금지된 거죠. 초고령 사회 진입한 2006년 이후부터는 관련법을 더 강화했는데요. 일례로 2013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사실상 정년이 65세로 늘어난 겁니다. 2021년부터는 노력 의무화 단계긴 하지만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점층적으로 늘려가면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한 겁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99.9%의 기업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후생 노동성 관계자는 일본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연령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고령자 고용이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저출산으로 갈수록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일할 사람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기술을 전수할 사람들이 줄어드니 갈수록 숙련공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면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늘린다는 건 기업의 부담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없는 구조죠.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로 취업 규정을 변경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60만 엔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계속 고용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엔, 무기 고용으로 전환할 때에는 최대 48만 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용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도 덕분에 일은 계속할 수 있지만 월급이 큰 폭으로 깎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동의 분야나 강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실제 월급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근무 시간과 업무량이 정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답했는데요. 급여 수준은 이전에 60%만 받는다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략 40%에서 50%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이전보다 절반 정도의 월급만 받는다는 거죠. 60세 이후 임금이 75% 이하로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2025년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고령 숙련공의 노동시장 유입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고숙련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고령자 사원의 임금을 현역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정년 전 임금으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하기도 했죠. 니혼기 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인 스즈키가 올해부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한 고령자 직원의 기본급을 현역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술이 뛰어난 시니어 직원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 의사를 높이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재직노령연금제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재직노령연금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금과 후생연금 합이 50만 엔을 넘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령자들은 취업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입이 일정액을 넘었다고 연금이 깎이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제도가 수정됐을 때 후생연금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블룸버그는 고령 취업과 연금 제도에 대해서 일본의 연금 제도 변화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본의 인구는 이미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자 취업을 확대해가고 있는 일본. 일본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일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죠.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의 약 40%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중 한국은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서 더욱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